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시즌 1 그 3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혁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미국 혁명의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의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많은 영국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경제적 풍요를 찾아 영국의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이주해서 식민지를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금의 뉴욕이 원래는 뉴욕이 아니었다. 요크, 새로운 요크라고 하는 지역은 영국에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네덜란드인들이 먼저 정착했기 때문에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렸었다. 근데 이제 영국인들이 그쪽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이름이 뉴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영국은 식민지의 총독을 파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폭넓은 자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의회도 설치돼 있었고요. 그런데 영국이 프랑스하고 이제 7년 전쟁을 치르면서 돈이 많이 궁핍해집니다. 아무래도 전쟁을 계속하니까요. 그래서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해서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죠. 세금을 좀 이것저것 세금을 물린다거나 그 다음에 뭐 각종 문서라든가 신문, 학위 증서에까지 인지를 사서 붙이도록 하는 인지세 이런 것들을 부과하게 됩니다. 당연히 식민지인들은 저항을 하게 되겠죠. 뭐 이렇게 식민지로 수입되는 뭐 차, 설탕, 종이 이런 데다 너무 다 관세를 붙이게 되니까 이건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식민지들은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이제 영국 본토에 그 대표를 파견해서 의회에 참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대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곳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주는 것은 거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의회에서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대표도 없는 곳에서 우리한테 세금을 부과하면 되느냐라고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차에다 붙이는 세금 외에 나머지는 폐지해 줍니다. 하지만 저항은 수그러들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 정부가 동인도 회사에 그 차를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줍니다. 식민지인들은 이제 여기에 반발해서 보스턴 차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보스턴 차 사건이란 건 인디안으로 분장한 식민지인들이 보스턴 항구에 정박해 있던 영국 동인도 회사에 배에 침입해서 실려있던 차를 바다에다 던져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러자 이제 영국 정부도 더 이상은 못 봐준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보스턴항을 폐쇄, 해군을 동원해서 보스턴항을 폐쇄하고 군대를 추가로 배치하면서 식민지들과 긴장이 고조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식민지 대표들은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제1차 대륙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영국과의 통상을 단절하겠다.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펼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미국 사람들이 커피를 열심히 마시게 된 것도 영국과의 그런 차 대신에 커피를 홍차 대신에 커피를 마시고 본격적으로 마시는 일종의 영국 상품 불매 운동, 애국주의 운동이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영국의 탄압이 이렇게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국 군대하고 이 식민지 군대, 민병대가 뉴욕 근처에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렉싱턴 전투죠. 영국군과 민병대가 이제 충돌을 하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뭐 영국 정규군에게 민병대들이 맞서서 제대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계속 밀립니다. 계속 밀리고 이들은 그 자신들이 대륙회의까지 열었던
데이르케이까지 열었던 그 필라델피아까지 뺏겨버리고 완전히 그 계속 뭐 밀리게 됩니다. 워싱턴을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그 제2차 대륙회의를 열어서 독립선언을 했지만 전쟁에서는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 천부인권, 주권제 민, 혁명권 등을 내세운 담겨져 있는 민주주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지만 왜 안 쓰죠? 독립전쟁에서는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필라델피아까지 뺏기면서 궁지에 몰렸지만 여기 공간이 되니까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볼까? 다른 지도로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까요? 플로리다주가 이렇게 있고 이제 미국 동부 해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쯤이 뉴욕 되겠죠. 그 아래쪽에 이제 필라델피아가 있고 뉴욕 인근의 렉싱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렉싱턴 전투가 벌어졌고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에 약간 내륙에 세라토가라고 하는 곳에서 민병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영국 정규군을 맞서서 뭐 포로도 5천 명이나 닿게 되고요. 이렇게 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영국 입장에서는 식민지가 너무 멀어. 전쟁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병참,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병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멀다는 불리함이 있는 거죠. 처음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얘들이 이제 그 워싱턴 장군의 활약과 세라토가 전투의 승리 이후에 분위기를 반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계속 밀리고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이들이 생각했던 건 프랑스죠. 영국의 라이벌이니까 프랑스가 자신들을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의 루이 16세에게 가서 좀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간을 보고 있던 프랑스는 이 세라토가 전투에서 그 미국이 민병대가 승리하게 되자 이제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걸 영국도 아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해군 뭐 전쟁 비용도 빌려주고 해군을 동원해서 영국군의 그 보급을 바닷가를 차단해 버리는 거죠. 프랑스가 해군을 동원해 차단해주면 이제 이 식민지의 주둔에 있었던 출동에 있었던 영국군은 그 보급이 딸리게 되니까 더욱더 코너에 몰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에스파냐라든가 그 유럽에서 영국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 라이벌 국가들이 앞다퉈서 뭐 도와주게 되는 거죠. 에스파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막 도와주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요크타운 전투. 좀 아래쪽에 요크타운 전투에서 민병대가 승리하면서 결국은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독립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파리 조약으로 미국은 독립을 승인받게 됩니다. 이게 1783년. 미국의 미국의 독립전쟁, 미국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끼치고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에도 자극을 주죠. 하지만 이렇게 13개의 그런 뭐 여기 좀 대충 표시해 볼까요? 독립을 한
13개의 주 같은 경우에 뭐 대충 이 정도 땅덩어리가 될 텐데요. 영국과 이제 교역을 못 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겠죠. 교역 침체에 빠지고요. 물가도 폭등하죠. 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뭐 농경지 같은 게 엉망이 됐을 테니까 물가도 폭등합니다. 힘들어지니까 이 13개의 식민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연방을 만들자 라고 하게 되면서 어떻게든 뭉쳐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통합을 결의하고 상권 분립의 바탕을 둔 공화국을 세우기로 한 거죠. 그리고 조지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에 선출하게 됩니다. 상권 분립의 원칙 바탕을 둔 연방 헌법을 만들어서 공화국을 세우고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기초한 연방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거죠. 워싱턴을 초대 대통령으로 수립하고 그래서 각 주는 자치권을 인정받되 군사권과 외교권은 연방 정부가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독립하고 나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확정받는 영토들이 또 있죠. 그래서 영토를 좀 더 넓히게 됩니다. 다른 색깔을 좀 표시해 볼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땅을 더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에스파냐한테 여기를 또 사죠. 영토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프랑스한테 요 아래쪽 강 뉴올리안스라고 하는 도시. 이건 뭘로 표시해야 되나? 이걸 해볼까? 뉴올리안스. 여기가 이제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오른쪽은 이제 루이지애나 주죠. 루이의 땅, 루이 프랑스 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루이지애나를 프랑스한테 이 뉴올리안스를 살려고 했는데 당시 전쟁하느라고 전쟁 비용이 좀 딸렸던 프랑스가 좀 더 주고 아예 이거 루이지애나 전체를 다 사라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를 다 삼으로써 엄청나게 나중에 프랑스는 왜 그랬을까요? 프랑스는 이 먼 곳까지 식민지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영국이 당시 프랑스의 국력으로는 유럽에서 이제 영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만약에 이쪽으로 들어와서 침략해 와가지고 여길 점령해 버려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차라리 돈이나 벌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이 뉴올리안스가 반드시 필요했고요. 이 미시시피강을 타고 많은 물자들이 이제 내려가야 되니까 카리브해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던 스페인 에스파냐한테 이 플로리다 반도를 또 사죠. 이렇게 해서 미국의 영토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영토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와중에서 이제 원주민이었던 인디언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좀 밀어내는 면서 원주민들과의 갈등, 학살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원주민들의 죽음에 대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15분 정도 걸렸네요. 미국 혁명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후다닥 세계사 39강 끝.